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다스리는 쪽으로 오늘 다 못 다루겠지만은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또 중요한 거니까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다스릴 때 있어서 우리가 멈추기와 전환하기가 있는데 멈추기는요. 생각이 골몰 일어나잖아요. 알아차리면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멈춰. 스탑. 됐어. 그만해. 아 몰라. 이러면은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아 몰라.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보세요. 소리 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잠시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 몰라. 그러면 어때요? 사실 생각이 짧은 순간에 이만은 멈춰요. 아 답 없어. 아 됐어. 네. 스스로에게 그렇게 탁 말하는 순간에 계속 이어져 오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딱 멈추게 돼.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안에 그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에 있는 순간에는 이 호르몬이 나한테 또 그런 생각을 하도록 부추기게 돼. 또 이어지겠죠. 금방 따라가게 돼. 그래서 처음에는 아 몰라. 또 생각이 나면 아 모르겠다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자기 나름으로 생각을 멈추는 하나의 방식이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멈추는 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하나 알아놓는 건 뭐냐면 이 생각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도록 전환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환하는 방식은 저는 막 어떤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좀 받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막 고민하고 어떤 때는 좀 화도 나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거는 금방 잘 안 멈춰지거든요. 멈춰 그러면 한순간에 멈춰져도 또 금방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몸 자체가 거기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가면은요. 제가 잘 하는 게 뉴스를 보는 거예요.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그렇게 하면 그 뉴스를 보다 보면 그 생각은 금방 사라져요. 뉴스의 생각이 그냥 끌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피할 필요는 없지만은 안 해도 될 걱정이나 불안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가 한다면은 이거는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잘 전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뉴스를 보는 거나 TV나 이런 거를 시청하는 거. 그 다음에 산책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제가 또 가끔씩 하는 거는 책상이나 평소에는 정리 안 하지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면서도 일상적으로 많이 해본 건 어때요? 정리하면서도 생각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다른 데로 가지 내가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불안한 데로 가지 않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을 재정리하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을 다시 바꾸고 있으면 생각을 그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책상을 어디로 옮기면 좋겠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존의 불안함이나 걱정스러운 생각은 전환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한번 전환되고 나면은 정말 필요 없는 걱정이나 조금은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될 불안 같은 것이 아닌 거라면은 전환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굉장히 힘이 약해서 돌아와도 힘이 약해서 돌아오게 돼요. 전환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각자 나름으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데 내 안에서 몸이 특히 이제 조금 불안증이 약간의 빈번해서 내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불안해 이런 생각이 많다면은 우리 자율신경, 교감신경이 항진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호르몬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안을 부추기는 호르몬이 이제 나오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항진되는 것을 좀 깔아앉히기 위해서 약간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반신욕을 하거나 약간은 시원하게 깔아앉힐 수 있는 그런 물로 샤워를 하거나 그런 물을 마시거나 이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요. 이건 이제 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하나의 방식이겠죠. 그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경험으로서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일산에서 제가 이제 연구소를 하고 있을 때 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퇴근을 하는 길에 차 안에서 제가 7080 옛날 노래를 그냥 막 엄청 크게 틀었어요. 틀고 나서 그냥 고래고래 그냥 고함을 지르면서 같이 이제 강변북로를 해가지고 한남동에 그때 있을 때인데 한남동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한남동 가까이 올 때까지 한 20분 동안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왔더니 목이 다 쉬었는데
스트레스가 확 풀렸다는 게 그때 확 느껴졌어요. 그냥 느낌으로 확 다가오더라고. 그리고 고민이나 걱정도 그냥 확 사라졌다는 것을 그때 체험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르기도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때 이제 직접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씩 해보려고 그러는데 요즘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이제 안 생겨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밖에 차에 가거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사람들 없다 싶은 대로 이렇게 안전한 곳을 가셔가지고 고래고래 그냥 야호라도 고함을 질르면 돼요. 세상 사람들 다 복받아라 그렇게 고함을 질러도 괜찮아요. 그럼 듣는 사람도 기분 좋거든요. 이 소리 듣는 사람 복받으시오 이러면서 고함도 지르고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내 스트레스나 불안을 걱정 거기에 담아서 그냥 다 그냥 내뱉는 거죠. 각자 나름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풀어내는 방식을 각자에게 맞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우리가 천병만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병은 1000가지인데 약은 10,000가지라는 옛날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에게 맞는 약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저것 다 말씀을 드리지만 나한테 맞는 게 뭘까를 이 안에서 찾으시거나 여러분들이 일상의 경험을 더듬어서 찾아내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걱정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걱정 시간을 정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걱정을 해도 팁의 속담에 그런 게 있다며요. 걱정해서 걱정을 뭐라 그럴까요? 이길 수 있다면은 걱정을 안 하겠다. 이 얘기가 있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뭔 일이 있겠냐. 근데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난다 이러면 화내는 시간을 정해요. 오늘은 뭔가 많이 울고 싶다 이러면 울고 싶은 시간을 정해서 한번 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라는 거는요. 쏟아내면은 덜어내면은 표현하면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걱정 시간을 정하는 그 시간을 안 정하면은요, 걱정이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되면은 내 마음 전체가 하루 동안 어떨 것 같아요? 어두워지고 무거워져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늘은 20분부터 걱정하는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는 걱정하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할 때도 걱정을 그냥 막연히 하기는 갑자기 또 걱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걱정을 일부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거를 어떻게 이 상황이 되풀이되거나 반복되지 않게 해결책을 어떻게 하가, 어떻게 내가 대처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히려 걱정이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아내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딱 끝나고요, 타이머 맞춰놓고 끝나면은요, 오늘 걱정 끝! 하고 딱 밀어넣고, 그래도 걱정이 남으면은 오후에 아니면 내일 이렇게 요 시간에 하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그냥 방향을 전환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익숙해지면은요,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거나 불안으로 이렇게 쭉 계속 시간을 연장시키고 확장하는 거는 조금씩 줄여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글쓰기예요. 자, 이거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을 목록을 작성해 보거나 그 목록에 이유들을 써보는 거예요. 자, 이게 생각 외로 효과적인 거는요,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걱정들을 글로 변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눈앞에서 내가 보게 돼요. 그러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걱정을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객관화 시킨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상상을 해요. 저 앞에 기차가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멀리 기차가 지나가는데 근데 칸이 보여요. 제일 앞에 칸은 분노, 그 다음에는 걱정, 불안, 우울 이런 칸이 지금 가지고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기차가 내가 서 있는 역 앞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왔어요. 내가 거기 불안 칸에, 분노 칸에, 우울 칸에 어느 칸에 탈 거예요. 우리가 불안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울함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 칸에 탔다는 거예요. 근데 안 타고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불안함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또 나 안에 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는 것이
마치 기차 칸을 지나가는 기차 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게 타지 않고 한 걸음 떠나서 바라보면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글로 내 감정을 써보는 거예요. 걱정거리 목록을 써보는 거죠. 그리고 왜 걱정거리인지, 불안거리 목록을 써보면서 왜 내가 이것이 불안한지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불안한지도 써보고, 이렇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은 불안이 뭘로 바뀔 수 있다?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나는 사실은 겁나,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해서 두려워가 된다는 거죠. 두려워가 되는 거는 좀 더 구체화됐다는 거예요. 구체화되고 나면은요, 멧돼지라는, 산돼지라는 그 구체화가 되면은 이놈을 어떻게 피하고 해야 될지가 내가 방법을 찾기가 쉬워져요. 아, 나무에 올라가면 얘는 나무를 못 타지. 아, 이놈은 시력이 좀 나쁘다 그러니까 우산을 펴거나 우산이 없으면 바위 뒤로 조용히 가서, 왜냐면 이놈은 후각이 좋다 그러니까 후각이 좋으니까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보고 바람이 반대로 가는 데 서야 되겠다. 지금 바람이 저 멧돼지 쪽으로 불면은 지금 움직이면 안 되겠다. 움직이면은 내 안에서 움직임 때문에 내 안에 채취가 더 쉽게 갈 수 있겠구나. 움직여도 천천히 움직이거나 최소한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을 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쓴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걸 두려워하는 데는 어떤 생각이 자동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 내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 불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까? 이런 것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런 걸 써보다 보면은 이제 불안이 두려움으로 좀 더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요, 우리 모두 안에는 정리가 되면은 해결책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보게 돼요. 알게 돼요.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글쓰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뒤에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기는 조금 더 우리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필요가 있으니까 글쓰기를 여러분들 만약 해본다면은 이거는 생각 외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를 할 때 그냥 한 1분 안에 쫙 끝내고 이게 아니라 차분하게 진짜 내 마음도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에 걱정이 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에 불안하고 그래서 불안과 걱정에서 이어지는 생각들이 뭔지도 찾아보고 그리고 목록 하나하나마다 이유도 써보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걱정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분노 전에 어떤 거를 어떤 생각을 했으니까 그럴까 요것도 생각해보고 요거를 한 10분 이상 쓰시다 보면은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불안이나 걱정, 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글쓰기는요 생각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글쓰기를 불안장애나 이런 장애 치유로도 사실은 또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만약 여러분 해보시고 이게 내 방법 나한테 참 효과적이구나 하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도구 하나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크게 보면은요 2가지를 가지고 우리 불안, 걱정, 염려 이거를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스리자 하는 걸 크게 2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몸을 움직이자. 그리고 이 몸을 움직이는 거 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기본적인 우리 생활 습관들도 음식이나 수면이나 이런 거 조금은 이제 잘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완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이완은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거는 그냥 쉽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은 이완은 연습을 자꾸 해보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자꾸 해서 우리 호흡 자체가 자연스럽게 복식이 되도록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복식이 될 수 있도록 자꾸 하다 보면은 훨씬 내 몸의 긴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을 전환하는 거는 다양한 방식인데 멈추는 거. 됐어. 그만. 스탑. 몰라.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하는 거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더 관심이 가는 쪽으로 돌리는 거죠. 청소를 하든지 뉴스를 보든지 산책을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막 거기서 수다를 떨든지 이거는 생각을 전환하는 것일 수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말씀드린 게 이제 글쓰기였습니다.
이 글쓰기는 조금 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글쓰기로 해보시고. 아니면 음악 틀어놨고요. 요즘 그것도 좋아요. 집에 혼자 계시거나 노래 부르세요. 집 안에서 그냥. 옆 사람이 뭘 하면은요. 나중에 그냥 떡이나 한 사발 이렇게 사다 드리고 그냥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걱정이나 불안을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내가 갖고 가는 것이 오늘 또 다음 앞으로 할 겁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질문하기니까요. 질문하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명상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상상훈련도 있고 이런 걸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영성적으로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도 같이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비 오고 추워진다 그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몸을 잘 보살펴야 돼요. 요럴 때. 내 몸이 춥다 하면 따뜻하게 보살펴 주고요. 배가 고프다 하고 지금 아마 그런 시간인데 맛있는 것으로 내 몸을 잘 챙겨주는 거.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소화도 그냥 술술 잘 시켜라 하고 말해주면서 그냥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